이 집에서 나가려면 먼저 나한테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할 거야.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는 갈 곳이 없어. 내 앞에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7년 동안 열심히 버티던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목 뒤가 답답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순간 남편의 주먹이 벽을 강타했습니다. 전시된 사진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서진 웨딩사진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은 이렇게 잔인하게 끝났다. 남편의 눈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짐승처럼 빛난다. 마치 나를 파멸시키려는 듯 헤아릴 수 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결의를 전하려는 내가 남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나는 천천히 입구로 끌려갔다. 내가 저항하자 그는 더욱 세게 팔을 붙잡았고 마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고통이 나를 관통했다. 잠깐만요. 그만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본 남편은 엉뚱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은 내가 알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아, 떠날 계획이신가요? 인내심을 갖는 것은 아내의 의무이겠죠.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남편이 제 이름은 야마모토 마삼이에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였지만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35세이고 남편 다카하시는 36세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었고 우리 셋은 아직도 아이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계신 게 불만은 아니다. 하루빨리 손주들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거의 매일 듣는 말. 나는 작은 일에도 불쾌해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여기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다카하시는 나에게 친절했고 시어머니도 나에게 친절하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점차 바뀌었다. 처음에는 타카하시는 어머니가 친절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나는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회사원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집안일도 합니다. 어떻게든 관리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둘 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타카하시와 나는 둘 다 우리 삶의 변화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미뤄두게 되었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릅니다. 매일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끔 그는 내 나이를 비웃으며 곧 아이를 갖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하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마치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나에게 말했다.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뭐 하는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카하시는 바쁘고 나도 일로 바쁘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거의 매일 그곳에 가십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나는 그것을 분해했다.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모서리를 잘라내세요. 그들 중 다수 그 말이 정말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가? 다카하시도 거기 있었지만 그는 그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와 새엄마처럼 그는 교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처음 결혼할 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함께 있어도 마음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카하시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에는 혼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타카하시가 가족을 그토록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절대 안 돼 부정행위. 그렇게 생각하자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런데 부정행위라고 해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나에게 무관심한데 왜 다른 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가지고 다카하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타카하시는 또 퇴근이 늦어 집에 돌아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순간 다카하시가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소리를 듣자 자연스럽게 더 주의가 쏠렸습니다. 다카하시가 떠날 때 나는 무심코 그에게 물었다. 오늘 늦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타카하시가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을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번 집에 너무 늦게 오는 게 이상해요. 다음 날 나는 다카하시가 떠나기 전에 몰래 그의 락커 안을 살펴보았다. 물론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카하시는 집에 오기 전에 사물함을 열었고 즉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와 여러 번 만났다는 일정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나왔다. 그 당시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앞에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타카하시의 배신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게 떨렸다. 그날 다카하시의 사물함에서 나온 메모와 스케줄장 증거는 확실히 거기에 있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즉시 증명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7년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나는 혼자 증거를 쥐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반복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내 잘못이었나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지 않으면 내 나이가 위험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카하시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그가 바람 피우는 카오리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매일매일 마음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다카하시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두려웠고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카하시는 점점 늦게 집에 돌아왔고 낮 동안의 연락도 두절되기 시작했다. 오늘 늦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구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월급은 왜 예전과 같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내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늦어지는 줄 알았으나 점차 다카하시는 생활비조차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가게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가게의 보탬이 될 처지가 아니다. 처음부터 별로 힘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는 점점 더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생활비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카하시에게 직접 물었다. 왜 나한테 생활비를 안 줘? 타카하시는 잠시 침묵했지만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숨겨두었던 것들이 가슴속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하고 그에게 갔다. 타카하시,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 정말 이상해졌어. 그러자 타카하시는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가 불성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어머니는 차갑고 무감각한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떨렸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하며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집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말했다. 그 말은 나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다카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만 하고 있다. 나는 그 무관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나 자신을 탓할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직장 동료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내 말을 들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분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말했다. 소문이 사실이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갱신 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밀려난 것 같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도 편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 시어머니와 얘기해 보셨나요? 도대체 그게 다 무슨 뜻인가요? 걱정이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관공서로 향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남편 타카시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 이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행동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관공서에 도착하자 찬 공기가 나를 감쌌다. 건물의 맴도는 정적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뻔했지만 그래도 나는 입장했다. 안내받은 방에 들어가자 담당 직원이 조용히 인사해 주었다. 이름을 확인한 뒤 아무 말도 없이 침착하게 시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확고해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 나는 의자에 앉았다. 직원은 즉시 문서를 꺼내더니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차분한 태도에 나는 조금 경계심을 느꼈다. 그랬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결혼은 벌써 끝난 거야. 나는 그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고 그 말이 계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기혼 소송이 이미 받아들여졌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맴돌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있었다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동시에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타카시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의 웃는 얼굴도 환한 얼굴도 나에게서 멀어진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가 조금은 내려갔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입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반응에 직원은 살짝 얼굴을 찡그린 채 묵묵히 서류 정리를 이어갔다. 그랬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침내 일어섰다. 나에게는 성장할 에너지가 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 서류를 챙겨 관청을 떠났다. 왠지 바깥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길을 걷다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난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비밀로부터, 계모로부터, 이 집으로부터, 나를 가로막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이 말을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나가자, 모든 것을 끝내자.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으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되찾으려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직 무엇을 가져갈지,
어디로 갈지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솟아오르는 강한 의지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가라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집에 왔을 때 날씨가 높았어요. 그는 유난히 일찍 집에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짐을 들고 다녔다. 타카시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뭐 하는 거야? 마사미. 그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떠날 생각이다. 그 순간 타카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조바심이 뒤섞여 나타났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계속해서 짐을 꾸렸다. 정말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타카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퇴사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굳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울고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타카시의 눈이 커졌다. 나는 즉시 그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타카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타카시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났다. 그럼에도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카오리와 저는 단지 동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마치 죄를 인정한 듯 멍하니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이 점차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의사 비용은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타카시는 그 말에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다. 의사 비용. 그 말을 한 순간 나는 타카시의 얼굴을 보았다. 타카시는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옆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타카시의 반응을 냉랭하게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타카시는 할 말을 잃고 내 눈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눈을 깜박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증거물을 천천히 제거하십시오. 보세요. 나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타카시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을 좀 보라고 요청하고 그 책을 그의 손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 창백해졌다. 이게 뭔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그래도 다카시는 유적지의 원본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나는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듯 그것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건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타카시의 말은 점차 조용해지고 뭔가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다. 왜? 그의 말은 최후의 저항처럼 들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약해 보일 수 있나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왜 안 돼?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말에 타카시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무자비하게 계속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떠밀린 건 너 때문이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해요. 타카시는 그 말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발 나를 믿으세요.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카오리는 그저 동료일 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도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조바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어떻게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 나는 여기서 떠난다. 그게 최고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타카시는 쓰러져 그 자리에 앉았다. 나는 머리를 잡고 신음한다. 제발 마사미 이혼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가방을 집어들자 그가 갑자기 일어섰다. 내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어떤 힘으로도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왜냐면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가 울면서 나에게 달라붙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강인한 태도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내 손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나는 문을 열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며 이 말을 한 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이제 자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재산 분할, 도대체 계획이 뭐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눌 만큼 자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카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그래도 그는 평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러면 이혼 안 할 거예요. 나는 결코 당신과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것은 나를 복종시키려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미는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타카시는 계속했다. 나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그 순간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물건을 챙기고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타카시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잠깐, 떠나지 마세요. 그는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흔들었다. 충분합니다. 나는 떠난다. 그러나 타카시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 말에 타카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는 말했다. 이혼 신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죠. 그렇죠. 당신이 한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타카시의 비명조차 나에게는 닿지 않는다. 나는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타카시가 갑자기 집에 왔을 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무관심했던 태도가 거짓말처럼 보였고 이제 그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계속해서 짐을 꾸렸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사미, 뭐해? 타카시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여행 가방의 지퍼를 꼭 닫는다. 나는 떠날 생각이다. 내 말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진다. 타카시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화난 목소리에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타카시의 얼굴은 점차 변했고 거의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사미, 잠깐. 타카시의 목소리에도 조바심이 가득했다. 그가 나를 막으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지막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넣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온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의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뭐 하세요? 빨리 가방을 싸서 떠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눈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순간 깜짝 놀랐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넣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독서용 안경을 건네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받았을 때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쳐다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뭔가가 삽입된 것처럼 살짝 굳어졌다. 사무실에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말을 침착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살짝 눈을 깜빡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내뱉기 시작했다. 네,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느낌도 없어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엄마, 타카이치가 이혼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내 질문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입가가 살짝 실룩거렸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태도를 바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렇구나. 내가 나한테 주지 않아서 내가 대신 줬구나. 그 자랑스러운 말투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의 잘못에도 개의치 않는 그의 표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나는 차갑게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표정을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자랑스러워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는 정말 재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줬어요. 결국 새 아내가 오면 손주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터. 나는 결국 그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즉, 나는 단지 도구였는가? 내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억누를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뭔가 과장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마사미. 타카시는 재혼을 원했고 내가 대신 이혼 신청을 했으니 너도 서둘러야 한다. 쿠코의 집을 떠나세요. 그는 선언했다. 나는 그의 어려운 명령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와 오랫동안 참아온 굴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다. 그랬다. 그 순간 타카시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잠깐만요. 엄마, 그건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타카시의 얼굴에는 조바심과 당황함이 강한 표정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가 내 편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그의 얼굴에 나타난 조바심의 표정이 단지 피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물었다. 타카시는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타카시는 더욱 서둘러 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당신이 이혼을 원하니까 내가 도와줬어요. 무엇입니까? 나쁜가요? 나는 의문스럽게 말했다. 타카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응. 내가 말한 건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한다는 거였어. 그런데 직접 말하면 진료비를 내야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즉, 나는 궁지에 몰렸다. 시어머니는 타카시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나를 속여 그녀와 결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새 아내가 오면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그런 뜻이었나요? 나는 차갑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이혼하기가 힘들어서 허락도 없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차가운 강철의 기운도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는 삐죽거리며 말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때 관공서에서 돋보기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타카시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붙였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관공서 창구에서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오해를 했다. 나는 차갑고 감정 없이 그 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침묵을 지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가슴에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동시에 타카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당황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이고 조작했다. 이혼 신고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고 있는 듯 타카시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가득하다. 그랬다. 나는 미친 듯이 전화로 뭔가를 확인하는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셨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떨림이 보였다.
전화를 끊은 뒤 타카시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고 손을 입에 대고 심호흡을 했다. 그랬다. 그 반응에는 약간의 안정감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안정감이 약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그랬어요? 엄마. 타카시는 목소리가 떨리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분노와 동요가 섞인 그 목소리를 듣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나는 만족했다. 어쩌면 타카시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타카시를 돌아보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지, 이 가족이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전화가 울렸다. 나는 누군가가 나오기 전에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온 거예요. 타카시는 전화벨이 끝나기도 전에 황급히 욕을 내뱉었다. 안녕하세요. 역할 그 무감각한 말에 나는 불안함을 금할 수 없었다. 타카시가 당황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나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성계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타카시는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마사미, 이건 정말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결심이 떠올랐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 숨어 있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짜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편의 가격은 훌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연히 그녀는 위조 이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처음에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녀가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마음이 아프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타카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행동을 옹호했지만 결국 그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는 시어머니를 배웅하던 때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카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람의 소식이었다. 그녀 역시 의사 비용이 청구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부정행위를 한 파트너는 터케시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돈을 찾았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오로지 돈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내가 의사 비용을 청구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도망갔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비는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카시인데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사과였다. 보상이었습니다. 다카시는 의사 진료비를 적절하게 청구받았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비탄과 배신에 대한 보상으로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돈을 빌려야 했는데도 나는 그 금액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카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위해 빚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하면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생활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단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카시가 나에게 지불한 의사의 진료비는 확실히 나에게는 큰 액수였지만 그것을 위해 희생한 시간과 마음의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나는 종종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의사의 진료비로 인해 적어도 내 고통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예전처럼 다카시의 생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다루었던 모든 것들은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를 완전히 떠나셨다. 그 눈에는 내 고통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디딤돌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갑게 말했다. 어서요. 엄마, 나를 그저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걸 깨달아주세요. 하세요. 나는 그 말을 그녀에게 던지고 말했다. 그 순간 타카시는 더욱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해내셨어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타카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반복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평정을 유지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 뭔가 깨달은 듯 눈이 커졌다. 하, 그렇군요. 돋보기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그걸 몰랐나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사무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벨소리가 울렸고 우리는 모두 조용히 기다렸다. 이혼 서류는 아무런 하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실의 목소리는 무표정하고 기계적인 말처럼 들렸다. 그 말이 타카시에게는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바뀌고 눈은 커지며 전화에 대고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고 있었지만 사무실에서는 침착하게 대답만 했다. 그렇습니까? 타카시는 억지로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쩐지 그의 말투가 떨리고 있었다. 이해합니다. 계속해서 대답하는 그 뒤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더니 나를 쳐다보셨다. 이 편향,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타카시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만났다. 아무래도 그의 얼굴 표정이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의 입은 열려 있었고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듯 시선을 돌렸다.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싱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료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놀랐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지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을 소중히